알고 나서 세상을 보면 참 안타까운 일들이 너무 많아요. 어제 저녁에도 10시 넘어서 그 텔레비를 켜니까 시사 토론을 하고 있었는데 경제 문제에 대해서 각계에서 나와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그 프로그램을 보면서 사람의 운명은 결국 있는 일에 의해서 정해지고 정해진 일은 하나의 그 정해진 일은 정해진 대로 계속 그 반복된다는 이런 걸 보고 매우 놀랐어요. 어제 그 연사 중에 이런 말을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경제 연구가가 한 사람이 노사정이 합의를 잘하면 한국 경제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중요한 것은 그런 건 책 읽는 길이에요. 말 그냥 장문지에 와서 이런 거고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세상의 일을 할 때는 항상 문제를 중요하게 알아야 하고 문제 속에 있는 일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하는 대안이 있어야 됩니다. 현실을 하나의 그냥 문제도 없고 문제 속에 있는 일도 모르는 채 해결하려는 것은 사실이지 불가능에 가까운 것입니다. 한국이 안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자원이 없다는 데서 문제가 생기고 있는 것입니다. 자원이 없고 빚이 많다는 데서 경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자원을 만들어내야 되죠. 한국에 있는 자원은 그 인력 장학부입니다. 이 인력을 쓸모있는 자원으로 만들었을 때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문제가 해결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자원을 활용해서 어떤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이런 것이 상급 문제인데 그런 걸 이야기하는 사람이 1시간 반 동안 아무도 없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문제의 지적이 없는 속에서 문제의 가정에 있는 일을 들춰낸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그런 토론을 한다는 것은 결국 무지한 사람들 속이는 겁니다. 시간 벌기예요. 나라가 잘못되어 가고 있는데 끝까지 저기들이 가지고 있는 저희들이 이치를 지키고 권력을 진 자들이 그 다음에 위에 봉급을 많이 받는 놈들이 그 지키기 위해서 결국 온갖 말을 만들어 가지고 텔레비전에다가 국민에게 쉽게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처럼 설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항상 말하는 것은 하나의 가정 살림이나 국가 살림이나 회사 살림이나 똑같은 하나의 원칙을 적용받고 있다. 원칙을 적용받는 데서는 문제와 문제 속에 있는 일에 의해서 결과가 정해지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게 이 나라에서 어디든지 안 통한다는 것입니다. 난 이상하게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왜 미국이나 영국이나 일본이나 독일 같은 데는 하나의 논쟁도 있고 농객들이 있어서 이런 문제를 두고 논쟁도 하고 이러는데 자유롭게 이 나라는 그런 논쟁을 하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객도 없고 그렇다면은 자 결국은 권력을 쥔 자들, 힘을 가진 자들이 현실에서 힘을 가진 자들이 짜놓은 각본에 의해서 모든 세상이 운영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말은 똑같은 말입니다. 기륭하복의 길이 있는 일 속에 있다. 있는 일이 좋은 일을 만들어내고 나쁜 일을 만들어내고
흉한 일을 맨달아 나오고 밝은 일을 맨달아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있는 일이 세상의 일을 존재하게 하는 길입니다. 그래서 있는 일을 제대로 알고 잘 하게 되면 거기서 복된 일이 만나게 되는 그 일을, 있는 일을 모르고 있는 일을 항상 잘못하게 되면 거기서 흉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흉한 게 보통 흉한 게 아닙니다. 상인들은 장사가 안 된다고 아우성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여기 우리도 목욕탕 문 닫았지만 목욕탕도 두 번 오던 손님이 3,500원에 그걸 줄인다고 한 번 오는 거예요. 일주일에 두 번 오던 사람이. 그리고 이발소 같은 것도 세 번 올 사람이 두 번 오고 저렇다는 거예요. 이런 현실이 어떻게 해서 존재하는지 이런 걸 모르는 것입니다. 내가 말했습니다. 유교 사변이나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 사회는 매우 그 사회 구조가 빈약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 문제 없이 국가는 잘 운영이 되었고 사회도 잘 유지가 되었습니다. 그때처럼 취직할 때 일자리 그때는 못 구해서 아무 노동이라도 사람들이 다 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회 구조가 상당히 일자리 많이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물어봤습니다. 제가 초창기에 이 시간에 말한 내용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같은 물도 뱀이 묵으면 독이 되고 독사가 묵으면 독이 되고 사슴이 묵으면 녹용이 된다. 자, 여기서 우리는 모태 속에 있는 일이 얼마나 그 업이 모태 속에 있는 일을 업이라고 말합니다. 업이 한번 업을 갖게 되면 그 업이 자기를 어떻게 하는지 그게 여기서 밝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적으로 깨달음이 없고 큰 깨달음이 없이는 이게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영웅이 나타나기 전에는 이 나라가 좋은 길로 가는 건 힘듭니다. 물론 오늘과 같은 경제 사회 위기가 초래하게 된 데는 수십 년 동안 누적되어 온 일들이 쌓여서 하나의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밖에 나가면 요새 세상에 밥 못 먹는 사람은 어디에 있노 이래. 그 사람들이 제일 위험한 사람들이에요. 사기를 치기 위해서는 잘 사는 척 해야 되고 항상 무엇이 잘 되는 척 말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텔레비전 조선을 보니까 누가 나와서 그래요. 탤런트가 운명은 절대 바뀌지 않는다. 그러면 한번 정해진 것은 그대로 바뀌지 변화하지 않고 그대로 존재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세상이라는 대하고 보면 있는 일로 인하여 끝없는 변화가 계속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운명도 이와 같이 있는 일을 통해서 끝없이 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좋아지고 나빠집니다. 단 하나 나빠진 것이 좋아지려면 자기 속에 있는 나쁜 것을 버려야 되기 때문에 그 나쁜 것이 물러가려고 하지 않으니까 그 나쁜 것이 자기 자리를 지키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게 힘드는 거예요. 쉽게 나쁜 운명을 가진 사람이 좋은 운명으로 회귀하는 것이 어려운 것이 한번 자기 속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생명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생명은 자신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업도 하나의 생명력이 있고 그 업도 자기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를 죽이고 그 사람의 운명을 좋은 쪽으로 양보하려고 그래 안 합니다. 자기가 살고 좋아지기를 원하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좋아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일은
알면 알수록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모르면 모를수록 해가 되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세상에서 정치, 경제, 철학 이론에 가장 밝은 내가 왜 이 나라에 도움이 될 수 없는지 모르겠다. 그러나 내가 만일에 이 큰 업을 망해야 될 사람들을 살리려 하면 결국 내가 제일 먼저 죽어야 될 것이고 그들은 결국 망하는 길을 가게 될 것이다. 그래서 길은 있지만 길을 말할 수가 없다고 답답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꼬마가 이랬습니다. 사람은 왜 삽니까? 그걸 나중에 물으라. 아빠가 그리고 했어요. 사람이 왜 사느냐 하는 것은 바로 삶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삶을 통해서 좋은 자기를 얻을 수 있고 좋은 미래와 약속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삶은 중요한 것이고 삶 속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삶은 누구에게나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삶은 일이나 죽도록 하고 결국 밥이나 먹다가 늙어 죽는 이게 삶이 아닙니다. 삶이란 나쁜 자기의 운명을 좋은 운명으로 바꿀 수 있는 이런 일을 함으로 해서 자신에게 희망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게 삶의 진정한 목적입니다. 네가 왜 사느냐? 그럼 세상에 돌아다니면서 나는 이런 질문을 쉽게 합니다. 뭐 잘난 사람들, 학자나 그 다음에 많이 안다는 사람들한테 물어봐요. 네 왜 사느냐? 대학생이나. 그 참 어려운 질문이 돼야 돼. 아무도 자기가 왜 사는지 이걸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세상의 일을 보면 바로 이 삶 속에 끝없는 길이 있고 희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길을 찾아서 사는 겁니다. 좋은 길을 찾아서. 한번 자기 속에 좋은 길을 열어놓으면 그 길이 순간적으로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대대손손 자신에게 그 좋은 길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자, 업이 없으면 근기가 높아지고 사람이 일을 잘하게 됩니다. 근기가 높고 일을 잘하면 누구나 잘 살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면 리더가 돼서 지도자가 되고 공부 같은 걸 하면 공부 같은 걸 세상 일을 빨리 깨달아서 남 앞에 서서 큰 스승이 됩니다. 좋은 자기를 얻는 길이 바로 이 삶 속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삶을 망쳐버리면 그때부터 인간은 동물로 변해버립니다. 아주 야비하다. 지금 우리 사회가 지난번에도 내가 여러분 앞에서 말했지만 밖에 나가면 너무 무서운 두려움을 느낀다. 사람들이 밀쳐서 낚이고 있다. 제정신이 아니다. 그러니까 모두 자기를 삼키려 해보니까 양심과 정의감이 없는 상태에서 결국 입에서 나오는 말만 씹어린다는 게 그 말 믿었다 큰일 난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기꾼들은 모든 게 청사진 빛입니다. 잘된 사람은 사기꾼 입에 있어요. 잘 좋은 세상. 그런데 그걸 믿었다가는 시급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이 시대에서 외로움을 느끼는 것은 믿을 수 없는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의지해 살아야 하는데 사람이 사람을 잘못 믿었다가 그로 인해서 큰 우환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나는 여러분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이런 일이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깨달음이 돼서 좋은 희망을 가지고 살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습니다. 업이 큰 사람들은 이곳에 가려면 자기가 마일입니다. 못 가게 해요.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서 하는 말을 듣고 녹음 테이프를 듣고 여러분에게 변화가 일어나면 업은 그로 인해서 조금 망하고 여러분은 조금 좋아져요. 여러분의 그 생명의 근원은 좋아져요. 그러니까 업이 자기 망하는 걸 싫어하니까 속에서 못 가고 애를 태우고 막는 거예요. 그래서 20년 동안 열심히 노력했더니 왔던 사람 가고 간 또 새로운 사람 오고 해서 항상 20명 미만이 여기 앉았어요. 이렇게 대화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에는 하나의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 속에는 원칙이 없고 문제가 없어요. 무엇이 종교에 가면은 언제 세상이 망한다 이 말 수십 년 전부터 몇 년도에 망한다 안 망합니다. 원칙이 없으니까 확실히 모르는 거예요. 문제를 모르니까 그냥 어디서 누가 시이는 말, 누가 허스를 씹으리는 말 그것만 외우고 다니면서 씹으리는 거예요. 뭐에 붙어가지고. 제가 종말이라는 말의 의미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 시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종말이라는 세상에 종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변할 뿐이지. 바뀔 뿐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바뀌지 않고 계속 이 전진만 한다면 모든 자원은 고갈되고 그로 인해서 모든 생명체는 멸종해버릴 것입니다. 바로 세상은 어떤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끝없이 뻗어나가게 했느냐 하면은 저 시계를 보시면 됩니다. 저 시계는 계속 원판을 돌고 있습니다. 저 시계가 작은 바늘이 12시에 시작해서 큰 바늘과 함께 12시를 넘어서면 세상은 세상의 주기는 한 세상을 끝마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저 시계의 바늘이 12시가 넘어가면 어디로 갑니까? 한시로 갑니다. 그러면 한시로 가면은 거기에서 새로운 세상이 나게 됩니다. 안 나게 됩니다. 그러면 계속 그 세상은 12시를 하면서 전진합니다. 10시가 넘고 11시가 넘으면 세상에는 온갖 문명이 일어나고 인구가 늘어나고 하나의 진짜 희망찬란한 세상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힘을 이용해서 그런 변화를 이용해서 저 시계의 바늘은 12시를 넘어가고 세상은 자기의 주기를 한 세상의 주기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일이 있지 않으면 세상은 벌써 생명체가 존재하지 않는 세상으로 변해버립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저울을 가지고 딱 달면 항상 지구의 무게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수증기는 사람이, 물은 사람이 묻으면 사람 뱃속에 있게 되고, 증기가 돼서 발산하면 비가 돼서 도로 땅에 떨어지고, 땅에 떨어지면 그 샘물이 돼서 또 고였다가 나오고, 무게가 똑같습니다. 항상 같은 회전하는 것이 같아요. 그것이 있는 일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변화를 계속 같은 변화를 반복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말을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 자리에서 희망을 제시할 수 있는 것은 생명 기운이 진화되어서 생명의 근원이 된 것이고, 이것이 바탕 환경에 따라서 어떤
물질과 만나게 됐을 때 거기에서 생명체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근원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 기체입니다. 우리의 영체를 보면은 그 영체는 인간의 그 결정체입니다. 근데 이 결정체를 딱 사진을 놓고 찍으면, 사진기를 앞에 놓고 찍으면 안 나옵니다. 기체이기 때문에. 우리 공기 속에도 기체는 막 섞여 있습니다. 그래 안 나와요. 그런데 이 기체에 의식이 붙어 있다 안 했습니까? 자기를 지키고 싶은 사람은 이 의식이 하나의 변화 속에서 변화계의 활동에서 파괴가 안 되면 그 근본은 그대로 남아서 자기를 계속 부활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걸 하나님이 하고 뭐 부처가 하고 이런 거 아닙니다. 하나의 있는 일을 이용해서 이런 일이 생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이 끝날 때 살아남는 방법은 여러분에게 애착이 없고 한이 없고 여러분의 마음이 항상 홀가분하고 탐욕이 없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이게 가볍습니다. 가벼워요. 가벼우니까 이것이 가벼운 것은 올라가고 세상에는 무거운 것은 내려오는 이런 하나의 원리가 있습니다. 가벼우니까 높이 떠버리면 그 파장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다시 부활합니다. 제가 전에 이렇게 말했죠. 종말의 현상은 중력의 변화에 의해서 지 표면에 있는 열의 활동이 일어나게 되고 지 표면의 활동이 크게 일어나고 이 활동은 해일 현상과 지진, 지각 변동, 하산 활동을 통해서 모든 무명을 사라지게 하고 생명체를 멸종 관계에 이르게 한다. 그러면 어떻게 오늘과 같은 이런 고층 빌딩들이 사라지는가? 이거 한번 지각 변동이 일어나면서 저 바닷물이 한 1000m 정도 역류를 해서 1000m 정도면 항공사만 안 하겠어? 이런 파도가 세차게 때리면 해일이 때리면 여여여여 롯데 아파트 지어놓고 이런 게 그냥 물속에 주저앉아버리고 그 세멘트 브록 같은 건 가루가 데비고 철 같은 건 그대로 이제 삭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닷물 들어가면. 그래서 몇백 년 지나고 나면 철이나 구조물 이런 거 하나도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철은 또 사가가지고 어디 가서 저희끼리 어떤 그 성기를 형성해갖고 뭐 돌띠 속에 변화 속에 들어가면 그 철강석이 거기서 만들어지는 거고. 그래 있는 것은 항상 있게 돼 있어요. 어떤 뛰어난 자가 와서 어떤 원리를 이용해서 그걸 갖다가 멸종시키지 않는다면 어떤 물질을 멸종시키지 않으면 그 물질은 계속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소용돌이 속에서 결국 높이에 이르지 못한 영체도 파괴되고 기체니까 그 기체가 하나의 이런 파장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다음에 생명체도 죽게 되고 그래서 다시 태초와 같은 시대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 시대, 석기 시대가 반복되어서 천동기 시대와 이 기계 문명 시대로 돌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일은 정해져 있는 것이고 또 지구상에서는 너무 많이 반복했대요 일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들이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은지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같은 걸 맨날 놔봤자 변화기 속에 싹 실려가고 하나의 결국 이 깨달음이 없으니까 이런 일이 하나의 원리에 의해서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모든 것은 자기를 지키기 위해서 끝없는 반복 활동을 하게 된다. 자기 속에 있는 일을 이용해서 끝없이 변화하고 반복하는 일을 계속하게 된다. 이걸 사람들 알아보지 못하니까 뭐 지구에 종말이 온다, 무엇이 온다 이라는데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믿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이런 일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는가? 나이는 영적으로는 이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습니다. 계속 거기서 부활했으니까. 영적 나이는 님만 사는 거 모릅니다. 이 지상에서 일어나는 변화기라는 것은 6,000년이나 7,000년을 주기적으로 일어나는데 몇만 살이 넘으니까 이런 게 수없이 겪은 걸 갖다 기억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하는 데 대해서 이는 딱 정해져 있습니다. 모든 것은 자기 속에 정해져 있는 일을 계속 반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종말 현상은 2017년에서 19년 사이에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여기에 대해서 주기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는가? 어느 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일을 저 시계판에 놔놓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종말이 가까울수록 인간의 정신 상태가 그냥 미쳐가고 영들이 많이 날뛰게 되어 있습니다. 1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여러분들이 보면은 제대로 정신을 차리면 천지 차이입니다. 이거는 인간 사회가 얼마나 변했는가, 사람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10년 전하고 지금하고 여러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보면 사회가 많이 변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근기가 낮아지니까 양심이 제일 먼저 망하는 게 양심, 정의가 망해집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그 근본적인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으로써 인간 사회가 지옥화되고 점점 힘들어지고 이 힘든 과정에서 그 변화기를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 결정체가 아주 작은 것입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죠. 세상에는 모든 길이 존재하는데 그 길을 아는 사람에게는 누구도 와서 묻지 않아요. 참 이상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거 상식적으로는 절대적으로 받아들이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날 같은 사람 할 일이 없어 어쩔 매가 미쳐 돌아다니고 있어. 왜 미치냐? 방 안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그만 괜찮아. 그런데 사람이 그리워서 밖에 나와서 보면 사람들 정신을 보면 정신이 빙빙 도니까 내도 빙빙 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이 잘 사는 길은 그냥 무식하게 살아는 거예요. 너무 귀 막고 입 막고 열심히 일만 하고 하는 일만 열심히 하고 정신 똑바로 차리고 도덕 안 맞도록. 그게 이 시대에서 자기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고 일설명합니다. 지금 한국 같은 법률로 보면 한번 사기를 당하면 10억이고 20억이고 10억 재산가 있는 사람 15억 사기를 당해두면 그때부터 신용 잃고 모든 게 끝납니다. 근데 어디가 하소연할 길이 없습니다. 그 사기꾼 가서 멱살 잡고 야 이 새끼하고 하나 뺨이라 하나 때리면 그 사기꾼이 법 조금 많네요. 가서 그 뺨 때리는데 그따 상처를 하나 못자국이나 하나 내갖고 가서 진단을 끄면 이 짝끼리 밀고 가도 그따 면허반을 집으면 사주 진단 납니다. 그건 구석입니다. 내가 이리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돈 내놔라고 멱살 한번 진 것 뿐인데요. 그 당신이 멱살을 짓건 안 짓건 법이 그리 되어 있다는 거예요. 법이. 당신이 억울한 일을 당거. 그럼 나는 돈 달라서도 못하는 그건 법에서 고소를 하면 법에서 해결해 줄 길 알지만 법은 그래 안 씁니다. 해결 안 해줍니다. 법은 가면 법이 얼마나 사기꾼한테는 신사적이라고요. 돈 없다 하면
언제 갚을게요? 물어가지고 돈 생기면 갚아주라, 갚는다 이러면 2, 3년 안에 갚으시오. 끝입니다. 그럼 그걸 행무소에 5년이라도 보내려면 패가 망신하고 사기라는 걸 입증해야 되는데 그 사기를 입증시키려면 어떤 물건을 사준다고 돈을 가지고 갔을 때 그게 횡령 착복입니다. 이럴 때는 실행이 가능합니다. 어디 투자를 하라 했던가 뭐서 사기를 쳐서 물건을 사면 돈을 벌다 해갖고 그 물건을 샀을 때는 안 됩니다. 1,000원짜리 물건을 10,000원을 주고 샀을 때도 그건 상거래이기 때문에 절대 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산 사람이 바보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요새 세상이 어려운데 돈 벌기 쉬운 게 아니다. 몇 개월 전만 해도 그렇습니다. 우리 여기 아는 사람들 중에도 살다 보면 돈이 필요하니까 아파트 사면 돈 안 되겠느냐고 아파트 한번 사고 하나 사고 싶다 이랬을 때 내가 하지 말라고. 프리미엄 붙는다는 건 저끼리 장난치는기다. 그래야 분양이 잘 되지 않느냐. 그래갖고 아파트 짓는 원가 땅값하고 이 고층에 올라갈 때는 200만 원 평당 하더라도 고층에 올라갔을 때 18층, 20층 올라갔을 때는 그 20층 면적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500평에 20층을 올렸을 때는 이게 얼마 됩니까? 10,000평 됩니까? 아니 그 건축 면적이 10,000평 됩니까? 500평에다가 20층을 올렸을 때 건축 면적이 10,000평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정원 같은 거 이런 걸 또 한 500평 정도 이렇게 가상에 이었을 때 차고고 이었을 때 그 면적은 대지 면적은 1,000평에 건축 면적은 10,000평으로 이리 잡아야 됩니다. 이리 잡을 때 대지가 200만 원일 때 대지가 200만 원일 때 대단지 같은 쌉니다. 200만 원일 때 건축 면적 10,000평 해갖고 건축 면적을 요새 200만 원이지 빌라 같은 거 이런 거 150만 원 뭐 풀경기에 따라 경기에 따라서 좀 높아지고 싸질 수 있습니다. 일단 건축 면적 값이 200만 원일 때는 10,000평이면 얼마가 됩니까? 10평이면 2천만 원, 1,000평이면 2억, 10,000평이면 20억입니다. 20억에 200만 원짜리 1,000평이면 22억입니다. 22억인데 400만 원씩 평당 400만 원씩 분양을 해서 400만 원씩 분양값을 책정했을 때 10,000평일 때 그게 얼마입니까? 40억입니까? 어떻게는 10평이면 400만 원? 400억? 그러면 아까도 200억이 있겠네? 200만 원씩이니까 220억. 그럼 180억이 남는 거예요. 거기서 사람들 뭐 떴다방이나 이런 거 며칠 유치에다가 천막 하나 쳐서 300만 원씩 줘도 그 뭐 떴다방 20개 처리받자. 한 달에 300만 원씩 줘봤자 얼마예요? 1억 5천인가? 30개 처리면 3억 15. 그러면 얼마든지 장난이 가능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프리미엄 5천만 원 주고만 적들이 사고 팔고 이래요. 그래야 건축회사도 뒷돈이 들어옵니다. 그 하나 분양해 달라고. 그리고 분양 싹 다 드립니다. (220억) 1,500만 원이면 되는데 400억을 갖다가 해먹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게 우리나라에서만 유일하게 존재하는 사기수법이었어요. 외국에서는 뜯다박 이런 거 없습니다. 아파트 짓는데 아파트 짓는 앞에다 천막 켜놓고 막 격투하고 프리미엄 죽긴 깨네. 분양권 주면 300만 원 더 주고만 500만 원 더 주고만 1,000만 원 더 주고만 이렇게 불러대야지. 또띠 시장 말고 불러대고 사람 손짓 안 해요. 500만 원 더 준다 하면은 사람들이 얼른 퍼는 게 아니라 이게 이제 기분만 좋습니다. 내 산 게 500만 원 올랐다고.
실수요자들은 기분만 좋지 사실을 파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해서 그게 어디 거는 얼마 분양이 된다 확되는 거예요. 지금 오늘 아침 방송에서 뭐랬냐면 아파트 분양 안 된 것이 이달에 통계적으로 5만 4천 몇백 가구라고 일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서면에 여기 있는 저 밑에 노태 앞에 그 아파트 청아리 아파트 이런 분양이 다 안 됐습니다. 밑에 이런 거 분양이 안 됐으면 위치가 좋거든요. 분양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어놓고 몇 개월 동안 분양사무소 채워놓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들한테 절대적으로 이성을 가지고 모든 걸 생각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팥들 안 돌아가요. 내 그 경험한 사람들은 무슨 일이 있어서 내하고 상의한 사람들은 나의 판단과 자신들의 판단을 비교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 이야기하면은 자기 이야기한다 기우만 명지 아버지도 왔고 명지 엄마도 왔으니까 서울 그 상가 이야기만 잠깐 하나 이야기하겠습니다. 이러면 도읍동도 알고 이러니까 그 뭐 남대문 시장 앞에 상가가 있는데 한번 가보자 해서 갔어요. 가보니까 1층도 아니고 삐까삐까하다 하는데 건물이 오래된 건물 20, 30년 된 건물이야. 그래서 3,500만 원을 주고 인수했다 하길래 권리금을 3천만 원 정도 주고 그 뭐 1,500만 원 거석 줬다 이길래 이거 누가 소개했어 이랬지. 이거 누가 소개했어. 그래 아는 사람이 그 아는 사람이 몇 천만 원 묵겠네요. 그 점포 하나 소개하고 점포 하나 값 더 묵는 거예요. 그 장난이 그런 겁니다. 그 묵었다 소개한 사람은 분명히 묵습니다. 안 주면은 그걸 갖다가 그렇게 소개를 합니까? 그래서 그게 어떤 사기꾼들에 의해서 음모가 작업이 진행 중이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은 그 사기꾼들에 해유돼 가지고 거기서 뭐 주저앉았습니다. 그때 내가 그랬습니다. 그냥 대서소에 가서 행정서사에 가서 고소장을 쓰면 그들도 형사 출신이고 이런 게 많아가지고 사법서사 못지않게 고소장을 써준 뒤에서는 2만 원이면 3만 원이면 되고 법무사라 하는 것을 간판을 달아놓은 이는 판사 설계하던 사람들이 나와서 하는데 여기서 쓰면 10만 원 정도 된다. 그것들도 맨날 고소장 쓴 것만 만날 읽으니까 양식을 아는 거예요. 어떤 사건을 어떻게 써야 된다고 쉽게 알아본다는 이걸 알아요. 서식을 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당신 정도는 법무사 같은 데 가서 10만 원 주고 하고 변호사 선임 할 거 없고 그 분양받을 때 사실 그 분양을 주도한 사람 이름 돼 가지고 전임자가 했던 일에 대해서 전임자와 약속을 후임자가 이행하라고 소송을 제기하라 했어요. 저도 본죄니까. 저도 10만 원만 날리면 되니까. 저쪽에 이건 타당한 일이기 때문에 저쪽에 손해배상이나 이런 건 안 들어와요. 와봤자 그건 막 물세 대비. 소송 기간에 일어나는 것을. 그래서 그랬는데 그걸 안 하더라고. 변호사를 사면 오히려 이런 거 불리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 그 막바지에 됐을 때 제가 일일이 가르쳐 줬습니다. 그 간부를 맡겼대서 하지 말라고. 여기 간부 잘못 봤다 하면 나중에 콩광 묻는다. 왜냐? 여럿이서 대행하려면 자기도 못 쓰니까 여러 사람이 돈을 거다 가지고 이걸 비용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공금이요. 그 공금은 딱 지부책에 적어놔야 돼. 무엇이냐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회사에 가면 부기책 같은 거 안 있나? 지출과 수입을 그대로 적어놔야 되는 거예요. 적어놓으면 어디 가서 뭐 경찰서에 가서 행사하고 밥을 한 그릇 먹고 무슨 행사하고 밥을 먹었다. 그걸 갖다가 거기에 있는 회원이 보고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돈 준다 해서 민사 되는 게 아니라 저놈들은 이미 그 사기치는데 유능한 변호사를 사가지고 법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법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전임자가 했던 일을 말을 후임자가 책임져라. 그래서 권리금을 3,500만 원 준 영수증을 딱 제시하면은
그 점포를 그 권리금을 내줘야 된다고 판례에 나와 있습니다. 전임자가 만일에 그 영수증을 발행했습니다. 난 이런 권리금 준 영수증을 발행했을 때 그랬는데 그걸 안 하시더라고요. 내 말 들으면 또 업이 있는 사람 보면 좀 무겁지. 두 번째 맹기 엄마가 와서 분양을 받아야 되겠대. 그래서 내가 속이 답답해서 속이 답답하지. 내 같은 사람 계산을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건평 100평이면 그 남대문 시장 앞에 있는 건평 100평이면 그걸 그 당시 시가 그 명동에 9천만 원 상업은행 자리가 9천만 원 1억 나갈 때는 그거는 그 최고 특급지가 아니고 1급지라고 해서 그거는 5천만 원 정도 보면 되지만 실제 매매나 경매에 들어가면 2,500만 원 정도 지고 매매에 들어가면 5천만 원 못 받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감정가를 5천만 원 정도를 봤을 때 이 100평일 때 5천만 원의 100평은 50억입니다. 그지요? 그리고 그 건물이 상가 건물이기 때문에 100평이 그대로 다 올라갔을 때 가정했을 때 그게 지하 2층에 지상 몇 층이라요? 10층. 지상 10층을 계산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지하 2층에 지상 10층을 100평을 다 올라갔다 하면 1200평입니다. 1200평의 건축 진 연도를 계산해보면 그건 건축비는 20만 원을 잡아야 돼요. 그러면 그게 얼마 1000평이면 20만 원, 10평이면 200만 원, 100평이면 2천만 원, 1000평이면 2억입니까? 그러면 그 건물이 10층일 때는 50억, 52억을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점포수를 가지고 점포 평당 분양가가 얼마나 이어 나눠야 됩니다. 나눴을 때 지분과 거식이 나옵니다. 그 적정 가격이 나와요. 그 적정 가격에다가 플러스 되는 것은 권리금입니다. 권리금이라는 것은 위치가 아주 좋아서 장사를 하면은 돈을 많이 벌 수 있다. 이랬을 때 프리미엄이라는 게 붙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주 장소가 안 뛰어났을 때 요새는 어지간한데 권리금이 프리미엄 없어졌으면 1억씩 1이 붙던 상가들도 프리미엄 없는 게 천지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한 평 반짜리를 점포를 가지고 있을 때 그 건물비는 얼마냐 하면 약 30만 원이고 자기가 소유한 건물비는 30만 원이고 여기는 건평이 1200평이 됐을 때는 100평짜리가 1200분의 1로 나눠야 되거든. 1이 나눴을 때 1200분의 100으로 나누면 한 평을 12이서 갈라야 되는 거예요. 1이 됐을 때 그 건물 자기 지분 붙는 거는 실제적으로 얼마가 되느냐 하면은 자기 적정 가격은 1030만 원입니다. 1030만 원을 5천만 원 주고 또 사고 또 더 준다 하니까 기가 차가지고 내가 하는 말이 그때 내가 유명한 명언을 하나 남겼습니다. 사람이 도박판에 잘못 빠졌을 때 지금 자기 수중에 얼마 있는 거 보라 있는 거예요. 100만 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70만 원 잃고 30만 원 남았거든. 더 고생하지 말고 일어나라. 고생하면 100만 원 그거 다 날리기고 고생 안 하면 30만 원 건지고 나오니까 30만 원 건지고 나오면 그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나 30만 원 땄다. 그런 기분 좋잖아요. 난 저 바보들은 다 읽을긴데 나는 그래도 조금 덜 읽고 나오는 거다. 30만 원 덜 읽고 나온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모든 문제가 편치 않겠느냐. 그런데 뭐 뒤에 와서 그래요. 그 분양을 받아가 세를 주면 뭐 돈을 좀 그까짓 게야. 본인이 꼭 그래 하고 싶으면 그거 안 말립니다. 그렇죠. 노름판에서 70만 원 읽어 30% 건지거든. 얼른 나가라 그 말은 그 정도 했으면은 됐단 말이에요. 이게 처음부터 얹힌기다. 그 이야기를 의도로 이야기한 거예요. 하면은 손해본다. 그래. 지금 거기 그 사기꾼들 계략에 끌려 들어간 사람들 전부 파산 직전에 있습니다.
그러면 저런 거 어떻게 처분하는지 압니까? 점포에 들어간 돈은 9천만 원이지만 1년만 관리비를 안 내면 한 달에 10만 원씩 일해서 100만 원입니다. 100만 원이 들어가면 관리사무소에서 나쁜 놈들이 경매를 붙여요. 경매 여면은 그게 감정가가 얼마 정도 나오느냐 9천만 원짜리라도 감정을 하는 사람은 내식으로 합니다. 땅값 얼마, 건물값 얼마. 그러면 그 감정가는 1,500만 원 정도 잘하면 때려요. 그러면 한 번에 입찰해서 낙찰금 20%씩 줄어들면 한 10번 낙찰하고 나면 100만 원 정도 되면 돼요. 그러면 그까지 공짜비 넘어가는 겁니다. 그럼 공짜비로 그 관리사무소에 다 그 사기꾼들한테 돌 주고 말아요. 그러니 내가 하는 이야기가 세상은 항상 무슨 일을 할 때는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고 하라는 거예요. 너 말 들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나고 나면 내 말을 들을 걸 하지만 막상 업이 있는 사람들은 업이 없는 사람이 말을 하면은 그게 참 받아들이기에 힘이 들 때가 많습니다. 이건 우리 주변에 아주 가까운 사람도 그 느끼는 일 아닙니까? 그지? 망할 사람들은 꼭 내 말 안 듣고 망입니다. 내 말 들으면 망하니까요. 이게 세상의 일입니다. 그러면 왜 당신 말을 들어야 되냐? 세상은 하나의 세상에 있는 모든 일의 원칙의 적응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일은 하나의 원칙을 놓고 문제를 놓고 보면 거기 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답 속에는 가정에 있던 일까지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걸 여러분들이 쉽게 알아보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꾸 이 시간을 통해서 듣고 또 이 시간에 한 말을 사귀게 되면 뭐 세상 이치 원칙에 통달하는 게 아니고 세상 일을 거의 깨뜨려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일이 수월해집니다. 아무리 내놔도 범집 안 나오고 항상 주가는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분에 좌지우지하지 말라. 내가 여기에 모인 사람들을 위해서 처음에 사업조합이라는 걸 만들어 가지고 백산에다가 땅을 조금 사고 여럿이 돈을 거다 했습니다. 처음에 무슨 일을 하느냐고 사람들은 상당히 의아심을 가졌어요. 그러나 그로 인해서 사람들도 도움을 받는 사람도 있고 뭐 손해간 사람은 없어요. 손해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런데 지금까지는 큰 도움이 안 됐습니다. 왜냐? 우리나라가 하도 문제가 많은 나라예요. 그런데 이 정치하는 사람들, 권력 가진 사람들도 거기에 밑에는 머리 좋은 놈들을 많이 뽑아다가 머리 잘 굴린다는 놈 많이 뽑아다 앉혀 놨기 때문에 그 숫자가 어마어마해요. 그들 중에 나온 깨가 무엇이냐? 사람들이 의식주만 해결이 되면 문제를 안 일으킨다는 거예요. 법과 의식주만 해결하고 법만 엄하면 통치력만 교모하면 통치수단만 강구하면은 통치수단을 강구하면은 문제가 없다는 거죠. 권력 문제는 문제가 안 된다는 것이죠. 무지한 사람들 속에서는. 지금 엊그제도 신문에 났지만 여러분들은 쌀 한 가마니 팔아서 먹으려면 18만 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쌀을 내다 팔려면 16만 원, 이 정도입니다. 그러나 여기 극빈계층이라 해가지고 있는 사람들, 뭐 빈들빈들 노는 사람, 이 사람들은 쌀 한 가마니를 4만 원에 사 먹습니다. 이게 이 숫자가 이번에 40만 명이 더 추가되었으니까 이게 몇백만 명이. 그래서 한국에는 참 굶어 죽는 놈 없다는 거예요. 뭐 연탄도 통해서 수입 없다면 갖다 주지. 말썽 부릴 사람 싶은 사람한테는 가르쳐 주거든. 그러니까 안 주거든. 도둑질로 할까요? 강도로 할까요? 물어보면 돼. 가서 신사적으로 못 산다 할 게 없어. 죽기는 살고 일자리는 없고 천상 막
일을 형무소 가는 게 안 낫겠느냐고. 나 총 같은 거 파는 데 어디 있냐고. 동장 같은 데 가서 사정을 해. 총 같은 거 파는 데. 그러면 안 주면 사고 치겠다 하면 돼.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문제가 없는 것 같지만 문제가 많습니다. 왜냐? 4만 원짜리 그건 외국에서 수입에다 주는 거예요. 10원도 안 붙이면 4만 원 될 거예요. 그러다 그 유통과정이 있고 이런 게는 정부가 조금 손해를 보겠죠. 농민들한테 사다가 만약에 4만 원씩 주면 16만 원 사다가 17만 원 주고 사다가 4만 원씩 받으면 그건 말길이 적자예요. 12만 원 적자예요. 여러분들은 사회 현실을 잘 모릅니다. 일자리 창출이 도움이 된다고 일하는데 일자리를 어떻게 창출합니까? 사회 문제를 해결함으로 해서 거기에서 모든 사람들이 생업을 의욕을 가지고 생업을 이루고자 할 때 그때 일자리가 창출되는 것입니다. 의욕이 없는 사람들한테 그 공무원 100만 공무원을 10만 더 증원해서 10만 명을 국가에서 월급을 더 준다 해서 그것이 사회의 경기를 부여하고 사회를 잘 살게 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것은 세금이 국민이 그 10만 명에 대한 월급이나 보너스 비용을 더 부담해야 된다는 그뿐입니다. 일자리 나누기 가기 그 소용없습니다. 지하철을 하는데 5일주일 근무하니까 결국 그런 것은 인력 충원을 하는데 그것도 500명이고 일이 한다는데 그 돈이 얼마입니까? 그러면 어느 지하철은 500명이라 있으면 얼마냐 이게. 그러니까 죽을 게만 나는 거예요. 내도 죽을 게를 내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머리 좋은 사람들이 사업을 안 하고 외국을 떠나려 합니까? 희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도권에는 법을 집행하지만 그 법 때문에 사람들이 아무것도 못하면 그 법을 법에 부담을 갖지 않도록 계도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업을 하다 보면 제일 무서운 게 법이에요. 1년에, 이제 나 모욕탕 문 닫아서 괜찮지만 1년에 한 번씩 기름 땡크도 소방서에서 오는데 원래부터 지을 때 단단히 해야 되지. 지는 몇십 년 된 걸 갖다가 이걸 요리 바꾸래요. 뜯어가지고 이러면 이바이라고. 그 기름 땡크를 갖다가 그 안에서 무슨 글 하려면 벽을 다 깨고 새로 무엇을 가지고 들어와서 그것도 안 돼. 제작을 새로 용접기를 뜯어내야지. 그 무거운데 기구를 가지고 올리고 내려야 되지. 그냥 됩니까? 그러다 보면은 그걸 뜯어가 새로 앉히려면 대차 돈이 500만 원 들겠어. 그러니까 10만 원이나 20만 원 집어줘야 되는 거예요. 영국 같은 데서는 전기 안전감사나 이런 거 없습니다. 전기 안전검사 나왔습니다. 깨서 안전검사 나왔습니다. 일 안 해요. 요청해야 와서 누가 봐주든가 이러지 안 합니다. 전기 안전검사 와서 그 게시 딱 되면 조금 습기만 집안에 있어도 그 누전 차단기가 탁 올라가요. 누전 거시기 올라갑니다. 올라가면 개수 명령돼요. 어디에 이상이 있습니까? 이상 모르니까 이제 기계가 있으니까 그 바로 잡아 놓으래요. 다음에 와서 또 두 번째 와서 제목 그 또 같이 나오면 이랍니다. 이제 경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돈을 주는 겁니다. 그냥 이 외국 같은 데는 이런 게 없어요. 근데 참 이상한 게요. 나 4년 뒤에도 누전검사 한번 나오는 거 못 봤는데 제가 살면서 전기 누전사고에 의해서 불나는 일이 그렇게 드물어요. 난 런던에서 한국인 와그리 불도 자주 나더만 그 나무집이요. 정신 붙었고 불이 안 나.
우리도 속으로는 그럴 거 아닙니까? 아이고 옆집이 불이 나서 내 집도 좀 탑이라. 그러면 보험금 25만 불 파운드 받으니까 5억을 받으니까 그럼 땅은 그대로 있고 지금은 내가 내 손으로 짓고 어디 목수 때보다 지으면 아이가 2억이면 지으면 3억을 버리는데 아이고 옆집이 좀 누전이라 생기가 내 집도 좀 탑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나는 절대 그런 일 아니라요. 신문을 몇 달러 몇 년을 봐도 누전 사고 나서 공장에 불 나고 뭐 이런 게 없는 게요. 그렇게 그런 희망도 없는 게요. 그런데 한국 같은 사회에서는 와 그렇게 조사를 철저히 하고 안전공사가 그렇게 많은데도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 그지? 공사가 그리 많은데도 재대책본부 이런 게 많은데도 왜 사고가 그리 나는지 이거는 사회적인 문제점이 기인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이야기하는 것처럼 저끼리 박사 무슨 연구원 더보다 넣고 말해보면 맨날 장문 읽고 있어. 꿈 이야기 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모르고 들으니까 괜찮지만 알고 들으면 꿈 이야기예요. 해도 안 될 일만 딱 말하고 있는 게야. 될 수 없는 일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제 누가 나와서 그러더만 내수가 안 되고 이제 수출은 잘 되고 있다. 여러분 수출이 잘 되면 그러면은 중소기업도 잘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 기계를 거치지 않고 뭐 수출 잘 될 수 있습니까? 기계를 많이 사용하다면 그게 마모가 되고 부품이 중소기업 같은 데서 많이 깎아서 들어가는데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부품 장사가 그리 잘 되는데 뭐 현대자동차고 이런 데 그리 잘 되는데 납품업자들이 큰 돈 버리고 호황이라는 소리 못 들어봤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에서 사실 저 신문이나 언론에서 발표한 내용이 맞는지 맞지 않은지 여기에 대해서 확인할 필요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가장 당부하고 싶은 건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을 단속해야 되지 다른 사람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다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자신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뭐 1시간이 다 돼가니까 질문 좀 받고 그래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있습니까? 아까 해오고 그만 말씀하실 때도 그 삶 속에는 자기 자신을 만들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그렇지. 말씀하셨는데 그 좋은 자기라고 하는 건 실제적으로 저희들이 생활을 할 때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을 좋은 일을 하게 되면 그것이 자기가 한 일은 자기 속의 모태가 되지. 자기 속에 들어가서 모태가 돼서 그 모태 속에 있는 일은 계속 같은 일을 자기에게 시키게 돼. 그러니까 좋은 일을 계속하다 보면 근기가 높아지고 사람이 떳떳해지고 뭐 밝아지지. 그래서 사물을 보는 눈도 밝아지고 세상을 이해하는 능력도 뛰어나게 되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멀찍이 와서 들으면 모르는데 이런 걸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어떤 물질이나 생명체, 씨앗 같은 걸 가지고 관찰하면 돼. 심어놓고 하나의 변화를 주면서 그 변화를 통해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이런 걸 갖다가 계속 관찰하다가 보면 내가 한 말과 일치하는 걸 알게 되지. 그러면 저 작물과 인간이 어떻게 같을 수 있는가? 절대적으로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 모태가 같을 때는 똑같은 일을 그 속에서는 해내게 돼 있어요. 같은 모태는 같은 원칙을 적용받게 되고 같은 모태에서 난 것들은 같은 원칙을 적용받게 되고 이 원칙은 문제 속에 있던 일에 의해서 모든 결정을 하게 되는 것이지. 이 자기 속에서 결정체로
남게 되는 거죠. 자기의 행함 속에서 자기가 어떤 일을 행하게 됐을 때 거기에 인연에 의해서 자기 속에 있게 되는 일이 결정체가 바로 자기 운명의 근원이 되는 거고 내세의 길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은 차고가 없지. 여기 뭐 녹음되고 있으니까 녹을 가서 또 수백 번 들어가지고 이해 안 되는 건 물어. 영국에 있더라도 전화해가 물어도 그 전화비가 싸니까. 그러니까 그 내가 지난 시간도 이야기했지. 점쟁이 말, 그 뭐 사주제의 말 이건 철학가이라고 믿으면 안 된대. 그것들은 지나간 일은 여러분 속에 있기, 기업 속에 있기 때문에 그걸 뒤다보고 딱딱 맞추 100% 맞는 게 있고 돌아오는 일은 여러분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여러분 기억 속에 없기 때문에 그건 절대 못 알아봐. 사람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보지 않은 건 몰라. 제가 그 종목교원에다가 무슨 나무 무화나무를 하나 심어놓고 와서 내가 참 저 종목교원에 요새 나무를 누가 심었다 새로 심었다는데 무슨 나무를 심었는지 물어보면 몰라. 안 보고 종목공원에 안 가본 사람한테 물어보면 몰라. 종목공원에 나무가 여러 개 있는데 무슨 나무 심었는지 알게 뭐예요. 그와 같이 그 세상은 원칙의 적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같은 모태에서 모든 게 났고 같은 원칙의 적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점이나 사주에 절대 의존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주팔자 리기둥이나 리기둥을 가지고 뭘 맞추는 이건 없어. 뭐 점쟁이가 보니까 얘는 앞으로 좋다더라. 그런 말 절대 믿지 말라는 거예요. 길이 열리면 나쁜 것도 좋아지고 길이 없으면 막히면 좋은 것도 나빠지는 거예요. 흐린 물도 계곡을 흐르다 보면 맑아지고 맑은 말도 연못에 가서 고이게 되면 썩게 돼. 흐리게 되는 거예요.